안녕하십니까. 앵그리 윤 선생입니다. 오늘로써 6월 27일 날 있었던 정부의 그 대출 규제 정책이 거의 한 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한 달 이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난지 한번 비교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이제 한 달이 됐는데 주말까지 포함하면 정부 그 당시에 이제 규제 조치는 이제 6억 이상 대출을 금지해 가지고 갭 투자를 금지하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나타난 결과를 보면 일단 거래량은 68% 정도가 급감했습니다. 그럼 서울 아파트 가격 추이는 어떻게 됐냐면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은 4주 연속 둔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강남 포함해서 22개 자치구가 모두 상승률이 축소된 그런 상태입니다. 다만 마이너스로 기록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한강벨트 마포, 성동, 강동 이런 한강벨트 재건축 단지는 여전히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지금 이제 옥수동에 있는 한남아이치라고 있습니다. 옥수동에 가시면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건데요. 옛날에 중앙건설에서 지금 한남아이치라는 데가 있는데 이게 89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하면은 한 23억 하던 게 27억 정도 한 달 새 4억이 올랐고요. 고덕현대 131제곱미터가 지금 19.45억이니까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또 대표적인 그 마포의 그 재건축 아파트라고 할 수 있는 성산 시형 아파트는 지금 59제곱미터가 14억 정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한강벨트는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강남 쪽에 압구정이나 이쪽은 뭐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결국은 한강 주변,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될 곳은 된다.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가격의 어떤 전반적인 흐름이 지금은 관망세이지만 그렇다고 밑으로 내려가는 관망세는 아니고 옆으로 횡보하는 관망세인데 그 중에서 한강 벨트에 껴있는 재건축 아파트들은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게 전반적인 그 분석의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이제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감인 것 같아요. 심리가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일단 국토부 장관은 아직 청문회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장관 임명에 대한 그런 어떤 지원에 대한 그런 어떤 정부 대책에 대한 어떤 확실한 어떤 방향 제시도 없을 뿐더러 또그 새로 하려는 김윤덕 그 국토부 장관 후보자도 공공 재개발은 강조를 하고 있지만 민간 정비 사업에 대한 어떤 지원이 얘기는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그 부동산 투자자들은 야 이제 공급이 그렇게 급작스럽게 늘어나지 않겠구나 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수치적으로도 나오는 게 내년에는 이제 2만 8천 가구밖에 아파트 입주 예정이 없습니다. 서울에. 그래서 올해로 보면 40% 수준밖에 안 돼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28년까지는 계속 이런 수준을 유지하기 때문에 신축에 대한 어떤 그 갈구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충족을 못 시켜주고 있는 거고 또 제3기 신도시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공급을 한다고 하지만 3기 신도시가 이제 공급이 아무리 급하게 한다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4, 5년은 걸리거든요. 입주하는 데까지. 그러면 그런 데다가 이제 용적률을 향상한다 그러는데 사실 용적률 향상에 대한 어떤 그 한계 수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용적률을 향상한다 해도 결국은 뭐 많이 늘어나 봐야 가구 수가 10에서 20% 정도 늘어나는 거지. 그렇다고 뭐 용적률을 한음도 끝도 없이 높여가지고 뭐 2배의 물량이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또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이제 그러면 이제 재개발이라든가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새로 그 어떤 법률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재건축 그 초과 이익 환수제는 계속 유지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방침이거든요. 그러면 사업성 저하가 우려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게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는 유지하면서 재건축은 활성화시키겠다. 이게 좀 앞뒤가 잘 안 맞는 정책 같아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방향성이 잡히는데 잡으면서 하나는 활성화시키겠다 그러니까 아마 국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명확한 어떤 그 입장을 표현하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뭐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주택 가격이 평균에서 거의 뭐 1, 2억씩은 다 이제 외곽 지역도 올랐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이 상태가 이제 계속 유지가 될 것인지 아니면 이제 다시 또 상향 그래프를 그리기 시작할지 제가 보기에는 하향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당분간은 하향은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이때 실수요자들은 이때 이제 그래도 이제 급해서 또 급매물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한번 노려볼 만한 시기가 아닌가. 특히 여름 8월 전에 하는 게 좋습니다. 결정을 하실 분들은 9월, 10월 들어가서 이제 이사철이 되면 또 깜짝 또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전반적인 6.27 대책 이후 한 달이 지났기 때문에 전반적인 서울의 집값 동향을 분석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